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end.html이라는 파일에는 지금 이렇게 id가 h1인 빈 태그에 h1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 자, 다음 저장하신 다음에 html은 아예 꺼버려도 상관없어요. 이제 JS로 오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석 처리했어요. 여기다가 시작할 건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h1이라는 친구를 잡아 볼게요. 이때는 우리가 돔이라고 하는 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했잖아요. 호출한다고 했어요. 야, 일로 와봐라고 하면서 얘를 잡아가지고 뭔가를 사용합니다. 그때 우리가 const h1이라는 애를 변수로 선언해 줄 거예요. 자, h1은 뭐냐면요, 다큐먼트라는 걸 적습니다. 다큐먼트 점 하게 되면은 다큐먼트가 제공하는 많은 오브젝트의 값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적으세요 제발. 자, 많은 오브젝트의 값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두 가지로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쿼리 셀렉터입니다. 쿼리 셀렉터에서 점 하신 다음에 id를 뜻하는 샵과 id 이름을 적어줍니다. 우리 거는 h1이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얘는 h1이라고 하는 id를 가진 요소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자, 주석 처리를 하고 나서 다시 밑으로 갈게요. 저는 자, h1은 다큐먼트에서 자, 쿼리 셀렉터가 아니라 get element by id라는 걸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미 이름 속에서 id라는 거를 불러주고 있기 때문에 샵을 빼고 h1만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둘 다 h1이라는 태그를 제가 불러놓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잡는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h1이라는 애를 잡아주고 나서 잘 되는지 보시려면은 h1에다가 자, inner text라는 거를 하나 써주겠습니다. 잘 잡았다. 저장하시면은 이렇게 정말 잘 잡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h1을 부르는 방법이었어요. 다큐멘트는 이 브라우저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라우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큐멘트로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씩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잘 잡았다. 밑에다가 뭔가 작성해 볼게요. 우리가 자,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const 변수명입니다. 자, const 변수명 하면서 equal 표시를 쓰면서 오른쪽 편에다가 값을 할당해 주면 됩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값은 땡땡 또는 이 따옴표 또는 쌍따옴표 또는 자, 이 표시가 백틱이라는 표시입니다. 이 백틱을 통해 가지고 표현하는 모든 것들은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첫 번째로 문자열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변수명에다가 제가 아무거나 잘 잡은 h1이라고 적고 나서 얘는 h1 inner text를 변수명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inner text가 변수명이니까 잘 잡은 h1이 여기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자, 저장. 자, 잘 잡은 h1이라고 여기 담아놓은 변수명이라는 친구가 잘 나오고 있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하나씩 더 가지고 놀아볼게요. 자, 변수명이라는 변수가 잘 잡은 h1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안에 내용을 바꿔볼게요. 내용만 싹 컨트롤 X로 잘라낸 다음에 이 쌍따옴표를 따옴표로 한 뒤 붙여넣기 합니다. 그래도 잘 잡은 h1인데 확인할 수가 없으니 숫자만 2로 바꿔볼게요. 잘 보여주네요. 이제 우리가 JS만 가지고 HTML을 돌아가서 뭔가를 막 직접 적지 않더라도 이걸로 만들 수가 있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하나씩 더 해볼게요. 자, 이제는 숫자입니다. 숫자를 만들어 볼게요. 자, 위에 거는 주석 처리를 하고, 자, 변수명은 숫자를 적어 보겠습니다. 차이가 뭔지 눈에 보이시나요? 따옴표, 쌍따옴표, 백틱을 사용해요,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아요. 자, 저장하시면은 변수명에 담겨있는 8이라는 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처럼 이 웹 브라우저에다가 컨트롤 시프트 I 하셔가지고 개발자 도구를 열어주신 다음에 첫 번째는 요소 또는 엘리먼트인데 저처럼 콘솔로 와주세요. 콘솔에서 직접 소통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콘솔.log 하신 다음에 괄호를 열어서 변수명을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숫자가 나온 것뿐만 아니라 밑에도 숫자가 8이라고 하는 거를 콘솔에다가 하나 찍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아도 나랑 개발할 때 소통하는 창을 열어서 하는 것이 개발자 도구의 콘솔 창입니다. 항상 열고 나서 작업을 할 거예요, 앞으로. 자, 이렇게 해서 변수명을 잘 찍어나가는 걸 알았는데 우리가 이거는 그냥 해보는 겁니다. 자, type of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싶은 변수명 앞에다가 딱 넣어주신 다음에 이 변수명의 타입이 뭔지까지 컨트롤 S로 누르시면은 얘는 넘버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넘버였어요, 넘버. 자, 그래서 숫자의 타입은 우리는 한글로 숫자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넘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명이라는 8은 타입이 숫자, 넘버였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밑에 거를 주석 처리하고 위에 거를 주석을 푸른 다음에 저장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넘버가 아니라 스트링이라는 걸 내뱉습니다. 자, 한글로는 우리가 문자이라고 했던 이 친구는 영어로는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스트링. 발음은 스트링이에요. 스트링. 스트링. 스트링이라고 발음합니다. 스트링. 원래 TR 겹치면은 추라고 발음해요. 자, string이라는 게 있었고요. 여기 밑에 숫자는 우리나라 말로는 숫자 혹은 영어로는 넘버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자열과 숫자를 부르는 용어까지 알았네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st h에다가는 우리가 아무거나 이름을 담아볼게요. 윤이라고. const h h가 아니라 l로 할게요. l. f에다가는 덕현이라고 담겠습니다. 자, l은 last name의 줄임말이고요. f는 first name의 줄임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윤과 덕현을 넣었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full name이에요. 이 full name을 이너 텍스트에 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쳐보세요. l 플러스 f라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윤덕현이라고 잘 나와요. L이란 글자랑 F를 더하면은 뭔가 이진법을 하는 컴퓨터니까 숫자로 바꾼 다음에 숫자를 내뱉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문자열이라고 하는 스트링을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붙여가지고 내보내주는 게 이 더하기의 표시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밑에 거에다가 입력해 볼게요. 콘솔 로그에다가 L 플러스 F라고 한 다음에 저장해 보세요. 얘도 동일하게 이렇게 글자를 내뱉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덕현이라고 띄어쓰기 없이 잘 보여줬네요. 자, 그러면은 실험 2번 가겠습니다. h1.innerText에다가 이 플러스를 쉼표로 바꿔볼게요. 밑에도 쉼표로 바꿔볼게요. 저장하시면은 자, 위에랑 아래의 차이가 뭔지 바로 보이시죠? 프리티어가 괄호 안에까지만 입력 금지 인정해주고 F를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콘솔 로그 안에는 L과 F를 쉼표를 구분해서 어떻게 했어요? 띄워쓰기 해준 다음에 이렇게 콘솔 창에다가 출력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아,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글자를 더해서 보여줄 때는 이렇게 플러스를 사용해서 하고 우리가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라고 하는 이 콘솔 창에다가 할 때는 쉼표를 넣어서 띄어쓰기냐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적냐 이런 것을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게 좀 많이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변수명을 사용할 때 만든 이 백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위에 걸 한번 지워볼게요. 이너 텍스트 안에다가는 백틱을 사용합니다. 백틱에다가 이렇게 달러 사인과 중괄호를 여시고
중괄호 안에다가는 변수명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 이 변수명이 가지고 있는 값이 이 타입이라는 이 친구가 문자열 또는 넘버 이 두 가지가 아닌 경우에는 에러를 뿜거나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틱 안에 이렇게 달러와 중괄호를 사용해서 변수명을 집어넣을 때는 꼭 그 글자가 그 변수명이 문자열인지 숫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전 여기다가 last name 하나 적고 나서 또 바로 옆에다가 달러사인 하나 더 적은 다음에 F를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L 플러스 F랑 똑같습니다. 저장하면 똑같이 이름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밑에 콘솔 창에도 똑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백틱 안에 달러 중괄호 안에 L 붙여가지고 달러 중괄호 안에 F 동일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뭐야? 이 콘솔 창에는 이 백틱을 인정해주지 않나 보네요. 전 이건 몰랐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너 텍스트만 가지고 밑에 건 주석 처리하고 나서 계속 해볼게요. 자, 이너 텍스트 안에 이렇게 문자를 담아놨어요. 자, 그런데 이 백틱의 좋은 점은 우리가 원한 때에 이렇게 변수명을 가지고 오는 것 이외에도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여기다가 키보드로 적을 수 있는 모든 키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그대로라는 말은 원래 HTML에서는 띄어쓰기 하나밖에 지원하지 않는데 여기는 띄어쓰기를 두 개를 하면은 두 개를 보여주고요. 여러 개를 하면은 하나를 보여주네요. 이건 제가 몰랐는데요. 자, 우리가 띄어쓰기를 할 때 이렇게 띄어쓰기 해가지고 한 칸만 띄워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p 태그를 사용해가지고 혹은 프리 태그를 사용하면은 이 백틱으로 긴 그것도 구현할 수 있어요. 제가 하는 거랑 다르네요. 이렇게 두 가지 하면 띄어쓰기 두 개가 돼야 되는데 저희 리액트에서는 이렇게 하면 두 가지가 되거든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면서 내가 변수명을 사용하고 싶을 때 이 문자열에 백틱을 사용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나중에 한번 해보겠지만 이렇게 문자열을 사용할 때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하나를 해볼게요. 자, 콘스트 도그 네임입니다. 우리 강아지 이름은 바둑이에요. 콘스트 도그 그냥 age만 하면 되겠네요. age는 4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 이름은 바둑이입니다. 나이는 4세입니다. 자, 이걸 적기 위해서 이 백틱에다 사용하면 되게 편합니다. 백틱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자, 얘를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고, 자, 우리 강아지 이름이 뭐뭐다 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한번 끊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바둑이니까 여기다가는 도그 네임을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입니다부터 나이는까지 또 한 번 더 문자를 담아야 되는데 그때 플러스를 하고 나서 담아야 되겠죠? 문자를 끝나면 이렇게 나머지 것도 문자열에 담아주시고 얘만 age였던가 age라고 합니다. age 플러스. 자, 이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거 글자를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이름 은 하면서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데 얘를 구현하려면은 여기 이름 은 가셔가지고 한 칸 띄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 있었고요. 더하기를 이용해서. 자, 두 번째는 백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백틱과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보시면 되겠네요. 자, 백틱은 백틱으로 시작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하고 나서 바둑이라고 하는 이 자리만 바꿔주면 됩니다. 달러 중괄호 안에 바둑이 이름인 널 네임을 적어줍니다. 4세라고 하는 숫자 여기에다가만 age를 적어주면 됩니다. 자, 뭐가 간단한지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 익숙한 것을 선택하셔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만
저는 백틱이 너무 편하고 좋더라. 그래서 백틱을 사용하는 파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문자열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뱉을 수가 있구나. 문자열을 가지고 숫자열을 가지고 백틱 안에다가 적는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첫 번째 문자열과 숫자 끝이 났어요.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볼 겁니다. 함수요. 자,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콘스트에다가 함수라고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는 무조건 는이라고 시작해야 돼요. 그게 콘스트의 묘미이자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콘스트는 변수명 또는 함수 이름을 적고 나서 는 하고 시작해요. 여기다가 문자열을 담던지 숫자를 담던지 뭘 담을 수가 있지만 여기다가 하나 더 담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화살표 함수입니다. 얘는 함수를 담아버릴 수가 있어요. 자, 함수를 담고 나서 작성하는 곳은 바로 이 중괄호 안입니다. 중괄호 바깥이 아닌 안에다가 코드를 작성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L과 F에 제가 이름을 담아놨습니다. 함수는 하면서 뭔가를 내뱉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내뱉는 거 하기 전에 콘솔 로그를 하도록 할게요. 콘솔 로그. 자, 콘솔 로그 L 그리고 F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너 텍스트 밑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h1 onClick. 얘는 그냥 소문자죠. 소문자로 한 다음에 는 하고 나서 얘도 함수를 담아 볼게요. 그게 이겁니다. 함수. 위 만든 함수를 그냥 갖다 꽂아 넣습니다. 그럼 클릭하게 되면 정말로 콘솔로 가는지 보면 알겠죠? 자, 잘 내뱉고 있네요. 자, 위에 만든 함수를 갖다 쓰는 것까지 한번 배워봤는데요. 자, 여기다가 우리 강아지 이름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밑에다가 콘솔 로그 하고 있습니다. 제 거는요. 잘 내뱉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계속해서 만져볼게요. 자,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 했는데 혹시 이 문자열이란 이 친구를 함수로 대신할 수 있을까? 라는 거를 머릿속에 한번 넣고 같이 해볼게요. 자, 두 번째 함수 만드는 방법은 펑션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함수예요. 자, 펑션 함수 2를 만들게요. 얘는 는 이거 안 씁니다. 바로 괄호를 써요. 화살표 안 씁니다. 바로 중괄호를 써요. 여기다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const와 이 펑션 글자 길이를 잘 감안하시고 화살표를 쓰냐 안 쓰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신 다음에 편한 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잘 되지만 저는 화살표를 좋아해서 화살표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 쓰시면 돼요. 함수에다가도 작성해 볼게요. console.log 도구를 사용해 볼게요. 자, 도구 네임과 age 이 정도만 콘솔 로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함수에다 2 붙이고 저장해 보세요.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제 이름이 아니라 강아지 이름과 나이를 뿅 하고 내뱉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수 모두 다 잘 작동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자, 이제 함수 1만 좀 바꿔볼게요. 자, 콘솔로 가는 걸 지워주시고 앞에다가 return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return이란 친구는 값을 내뱉겠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return 밑으로는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이 내뱉을 때의 경우를 좀 볼게요. 내뱉을 때는 우리가 L 플러스 F를 해가지고 윤덕현이란 이름을 내뱉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1.innerText 이 부분을 함수로 입력해 볼게요. 함수를 사용할 때는 변수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괄호까지 적어 주셔야 됩니다. 저장을 해 볼게요. 그랬더니 L 플러스 F에 속하는 윤덕현이라는 이름을 여기다가 잘 내뱉고 있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를 사용하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석을 한번 도와드릴게요. 함수가 화살표 함수에서 리턴을 뭔가를 하게 되면은 리턴에 해당하는 값이 이 함수의 값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한 문자열을 내뱉고 있기 때문에 함수의 괄호까지 입혀준 이 친구는 문자열입니다. 얘는 그냥 문자열이에요. 자, 그래서 괄호를 지우고 한번 저장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냥 이상 글자가 나와버려요. 자, 이게 차이점입니다. 함수를 부를 때는 꼭 괄호를 사용해 가지고 호출해 주고, 호출했을 때 리턴 값이 있다면 그거는 어떤 값이 되는 거예요. 리턴 값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이 되는데, 정말로 그러한지를 마우스를 올려 보시면 되는데, 여기 함수 이름 위에다가 올리면은, 자, 화살표 한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문자열이라는 뜻의 string이 있습니다. 혹은 괄호 안에다가 올려도 똑같았었는데 아까는, 이번에 함수 이름에다 올려야 되네요.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다 숫자를 입력하면은 2, 마우스 올리면 얘는 넘버라는 걸 내뱉고, 이 내뱉은 친구가 이 함수 자체의 값이 됩니다. 이렇게 괄호를 했을 때 값이 돼요. 자,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기 있는 내용을 싹 복사합니다. 붙여넣기 해요. 이렇게. 자, 함수 자체가 강아지 이름은 뭐뭐입니다 라고 하는 걸 내뱉는 걸 적어놨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적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를 불러쓰기만 해도 되는지 컨트롤 S를 눌러가지고 확인해 봅니다. 잘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제 함수를 좀 알았는데 바꿔볼게요. 조금 장난을 좀 쳐보겠습니다. 강아지 이름은 더 이상 바둑이가 아니게 되었어요. 개명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다가 개명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여기입니다. 밑에다가 적어볼게요. 자, 위에다 콘스트로 변수를 한번 선언하면은 그 다음부터 변수명은 그냥 그대로 따오면 돼요. 이렇게 도구 네임 은, 자, 개명을 했어요. 멍멍이로. 자, 저장을 하게 됐을 때 바둑이가 멍멍이가 나오면 성공입니다. 하지만 전 에러가 떠버렸어요. 잘 잡았다라고 하는 원하지 않는 게 위에서 나와버렸네요. 위엔 나왔는데 밑에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구 네임을 바꿀 수가 있을까? 그렇죠? 첫 번째 방법은 간단해요. 이 const라는 친구를 let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럼 얘는 작동 잘하죠? 바둑이가 아니라 이제는 얘는 멍멍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차이냐면요, const라는 친구는 값을 바꿀 수 없었지만 let이란 친구는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줄이 잘 사용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const 놔두고 나서 멍멍이도 지워줄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이거였어요. 위에 선언한 변수를 const가 아닌 let으로 받은 다음에 밑에 아무 때나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가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함수 안에다가 사용해 볼게요. 우린 이거를 함수 안에서 적용되는 내 나와바리만의 규칙인 함수의 스코프라고 불렀습니다. 자, 스코프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const 도구 네임입니다. 얘는 멍멍이라고 새로 함수 안에다가, 이 중괄 안에다가 이름을 다시 만들었어요. 자, 저장했을 때 위에 있는 바둑이가 적용이 되는지 새로 만든 멍멍이가 적용되는지를 두 눈으로 실험 결과를 잘 보도록 하세요. 저장. 강아지 이름은 이제는 멍멍이입니다. 자, 확인하려면 이거를 주석 처리하면은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자, 주석 처리했을 때는 위에 있는 바둑이가 이름이 되고, 주석을 해제했을 때 함수에다가 변수를 새로 선언한다면은 똑같은 변수명도 선언할 수 있고, 여기 안에 있는 변수가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은 함수 2도 그렇고 함수 1도 그렇고 괄호가 있어요. 여기다 뭔가를 가지고 올 때 우리가 얘를 인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parameters라고 불러요. 잘 기억했다가 적어두세요. parameters 혹은 params, arguments, args 또는 인자라고 부르는데, 인자를 우리 마음대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도구 네임을 가지고 올 때는 뭐 dname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dn 우리가 마음대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변수를 전환하는 것과 똑같이 아무거나 붙이면 되는데, 자, 함수 1에다가 우리가 age라는 걸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4가 있고 밑에는 age가 새로 선언되고 있는데, 얘 값은 여기다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이 함수를 호출한 곳에다가 괄호가 있는데 여기다가 값을 집어넣어요. 10. 그렇게 되면은 함수에 넣어준 이 10이란 친구는, 여기는 이 친구는요 다른 데로 갑니다. 다른 데로. 어디로 가냐? 얘가 쭉 날아서 이쪽으로 갑니다. age로 가. age. 얘는 이제 age가 되어서 age가 불러준 곳에다가 이 값을 주게 됩니다. 자, 이 age 값은 뭐라고요? 바깥에 있는 얘가 age의 값입니다. 정말로 그런지를 확인하려면은 우리가 컨트롤 S 저장만 하면은 나이가 4에서 10으로 바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장해 볼게요. 자, 1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 실험을 통해서 바깥에다가 아무리 변수를 선언해 봤자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여기 함수에다가 선언하거나 혹은 똑같은 이름의 인자를 받아오게 된다면 위에가 아니라 안에서 작용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함수의 스코프까지 한 방에 쭉 다 배워버렸어요. 이 한 5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제 배운 거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잘 만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